새벽 5시. 빨리. 일어나라. 너무 일찍 간다며. 콧노래와 함께 시작된 보호 종료 6년차 요셉 씨의 하루. 요셉 씨는 보육원 동생이자 직장 동료이기도 한 용수 씨와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원래 옛날에는 그냥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씻고 그냥 바로 나왔는데 이제는 로션 같은 것도 바르고 스킨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여자친구가 생긴대요. 요즘 몇 시에 일어날까? 6시. 아, 우리 정상 출근이야? 그럼 우리 길 먼저 간다. 출근 전 집안 곳곳에 있는 화분을 살피는 일은 요셉 씨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이 화분 덕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데요. 요셉 씨는 화분들로 실내외 벽을 정원처럼 꾸며주는 벽면 녹화사업 전문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박물관인데요. 개장 전에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다양한 식물들로 만들어진 벽을 푸르게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 갈색으로 변한 잎들을 잘라내고 병든 화분들을 빼낸 후 건강한 화분으로 바꿔주는데요. 스킨으로 어차피 스킨이랑 닿는 부분이잖아. 네, 실버 레이디. 추위에 굉장히 약해서 한겨울에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키우기 힘든 수준이고요. 이 식물은 나은송 나무인데 이렇게 벽면 녹화에도 제가 이 식물을 쓰고 그 실내 공기 정화에 탁월한 식물 중 하나예요. 전문가 포스가 물씬 풍기지만 요셉 씨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반 전부터입니다. 아니, 옮길 수 있다니까. 얘가 원래 냉장고를 옮기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사할 때 이제 도와준다고 냉장고를 직접 옮겨준다고 했었는데 자기가 혼자 하면 된대요. 자기가 막 혼자 하면 되고 저는 뭐 가서 그냥 뒤에서 받쳐주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가 옮겨주겠다고 했는데 제 냉장고를 다 부셨거든요.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는 항상 성실하고요.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꾸준히 일을 제일 먼저 해서 하려고 하는 친구예요. 성실하죠. 처음에 요셉이도 자기를 숨겼는데 지금은 전혀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아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오픈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 혼자여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다 오자마자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악수해주고 먼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요셉 씨가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동료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죠. 자립은 했는데 이제 뭐 금융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받아서 그냥 버는 대로 계속 썼죠. 그 이후로는 알바를 한 2-3개씩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요. 주먹밥 한 400개 싸는 거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뭐 생선 자르는 거요. 뭐 일 끝나면은 뭐 제가 전기 쪽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반장님들이랑 많이 어울리면서 이제 술도 많이 먹기도 하였고 주말 같은 데는 또 혼자 보내다 보니까 PC방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일 끝나면은 그날 PC방 가서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또 PC방 나갔다가 또 와서 또 밥 먹고 자고. 응착금 받고 집에서 통장 같은 거 받고 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나왔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많이 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한테도 한 몇백만 원 쓰고 뭐 게임에도 쓰고 뭐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돈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막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6개월 만에 그 1,000만 원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자립정착금을 손에 쥐었을 때만 해도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돈들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갔고 1년도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죠.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무렵 이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토익 점수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우대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저희는 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보육원 퇴소 후 같은 어려움을 겪은 선배의 추진력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면 가산점을 받는 이 특별한 회사가 설립된 겁니다. 취직을 하고 1년 만에 요셉 씨는 집장만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LH 정부지원금이 9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제가 모은 돈 1,000만 원에서 이제 1억 정도 중에서 제일 깨끗한 집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 월세는 얼마나 내요? 월세는 안 내고요. 제가 이자가 한 15만 원 정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고 난 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최대한 안 쓰고 제가 금융교육 받았던 거 그대로 이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 돈 1,000만 원이란 거를 제 26살에 처음 모아봤어요. 네, 그걸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때까지 맨날 한 달 월급 받고 한 달 알바비 받고 다 썼고 이게 진짜 돈을 모으는 방법이구나. 이게 교육이구나. 이때까지 내가 시설 안에서 받지 못했던 그 교육을 여기 와서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받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동료와 함께 살다 보니 생활비도 줄었습니다. 집안에선 나름 역할 분담이 확실한데요. 청소는 요셉 씨가, 요리는 용수 씨가 합니다. 미안, 스크래플 하려 했는데 잘못했어. 계란 후라이 먹어. 계란으로 하는 요리는 다 좋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생활비도 줄고 외로움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 무엇보다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말로 다 못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남자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뭐 동생들한테 본이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이런 형들도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형들도 있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또 우리가 나와서 잘하고 하다 보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뭐 통장을 만든다거나 혹은 공인인증서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를 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일상생활 기술부터 시작해서 또 금융에 대한 교육들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기 전에 보육원 안에 있을 때 자립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여러 방면에서 돕고 있는 김성민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교육입니다. 그때 살았을 때는 이게 좋았다라는 거는 인지를 못했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그때가 오히려 편했고 좋았다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되고 있어요. 인가가 나지 않은 보육원에서 자란 남영 씨는 자립정착금도 받지 못하고 퇴소를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좀 힘이 들었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었지만 그런 평발이기도 하고 X자달이어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다가 퇴소 후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마땅한 기술도 없고 다리까지 불편한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죠.
설상가상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막막했죠.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긴 했지만 아버지의 잦은 음주로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다시 홀로 남게 된 남영 씨에게 남은 건 아버지가 남긴 빚뿐. 상속을 포기하고 오갈 데가 없어진 남영 씨는 잠시 쉼터에 머물다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월세를 3개월 정도 밀렸죠. 밀리고 공과금도 밀리고 하다가 그때 좀 대출 쪽을 알아보다가 SNS 상에서 작업 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고 벼랑 끝에 몰린 그는 결국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만 해도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그만 불법 대출을 받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큰 돈을 갚게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돈은 900만 원, 갚아야 할 빚은 2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이게 또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일용직을 해도 10만 원 정도 받지만은 이거를 갚아 나가기에는 많이 막막했죠. 현재 남영 씨는 집에서 2시간씩 걸리는 학원을 매일같이 오가며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재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거의 90% 정도 아이가 시설 퇴소 후에 6개월 만에 다 빈곤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만 이제 18세 이상부터는 바로 놓아가지고는 사실은 이 생활비를 바로 벌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8세에 퇴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졸업 후에 바로 퇴소하는 게 누가 가능하겠나 묻고 싶고요. 제가 보기엔 모든 아이들이 불가능한 거를 아이들이 강요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게서 또 한 번 버림을 받는 식으로 2번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연아 언니가 불러. 언니가 불러. 하연아 언니한테 숨어. 언니한테 숨어. 아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딸바보 유난 씨. 놀아. 아이고. 애들이 쑥쑥 많이 쑥스러워하네요. 저도 쑥스러운데. 네. 평범한 가족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난 씨는 어릴 때부터 온갖 편견과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빨리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죠. 사장님 고생이 많았죠. 그 1남 3녀 중에 막내로 이게 딱 원시도 되게 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나와서 참 외로운 남자 만나서 고생이 많았죠. 네. 유난 씨는 7살 무렵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됐습니다. 볼 일이 있다며 잠깐 기다리라던 어머니는 끝내 나타나질 않았죠. 말 잘 듣고 착하게 잘 자라면 언젠간 데리러 오겠지 하는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 신락 같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즈음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남들은 다 낮에 일하는데 신랑이 이제 밤에 일하니까 좀 안쓰럽고 딱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할 때가 많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아내에게 반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는데요. 저도 되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했는데도 주거 공간이 이게 정확하게 우리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 자취하는 오빠 집의 한켠에서 살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처남이죠. 처남 자취방에 얹혀 산 거죠. 집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복지 시설, 보육원에서 퇴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되게 속상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유난 씨는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나 아빠랑 같이 이렇게 앉고 있을 때. 나도. 그러면 니는 야, 아빠 옷 입어야 되지, 일 나가야 돼. 아주 못 나가게 해요, 항상. 아빠 하지 말라고, 오늘 싫어하고, 맨날. 아빠 멋있다. 아빠 이제 일 나갈게. 응? 안녕히. 잠 잘 자고. 가지 마. 언니가. 하나, 둘, 셋. 에이. 아빠 이제 간다, 이제. 아빠. 아쉬워하는 딸들을 뒤로하고 유난 씨는 매일 밤 거리로 나섭니다.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꼬박 12시간씩 택시 운행을 하는데요. 저들 다 콜 기다리는 차들입니다. 다 택시에서 많이 서 있죠. 매일 밤 쏟아지는 졸음과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네요. 지금 전에 콜이 많이 돌 텐데 요즘 손님 많이 없는 날이에요. 콜이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하루 평균 3-4시간 쪽잠을 자면서 유난 씨가 야간 택시 일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